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의 식은요, y는 x분의 a다. 단 여기서 a는 0은 아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a, 과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하고 비교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도요 똑같습니다. 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요렇게 우리가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항상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좌표 평면을 좀 세팅을 하고요. 자, 조금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 다음에 X축, 자, 너는 Y축, 그리고 원점, 자, 요렇게 일단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각각 이제 X값 넣어주면서 그 Y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네들 좌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 맞춰서 한번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총 4개의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요렇게 미리 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먼저 말을 하고 갈게요. 자, 조금 요렇게 이쁘장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에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식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요, 복잡한 수보다는 간단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자 하는 우리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식은요, y는 x분의 2입니다. 자, 얘네들 똑같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그러면 통일을 좀 해줄까요? 자, 요렇게. 자, 한번 얘네들 식에다가 x값들, 자, 주어진 x값들을 한번 요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값 양수가 아무래도 친근하니까, 자, 1 들어갔을 땐 당연히 얼마입니까? y가 2겠죠. 그리고 2가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x가 2배 됐으니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딱 계산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이 이번에 들어갈 건데 1보다 작은 값을 넣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나눗셈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눴다는 건 그 결과값이 전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 2보다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다가 지금 우리가 2 나누기 x라고 요렇게 x분의 2를 놓고 너희들 나눗셈을 우리가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니까요. 그럼 x가 2분의 1인 거니까 지금 2 나누기 2분의 1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실제 y값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 부호가 지금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구요. 너는 마이너스 2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요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개의 대표의 이 순서쌍들의 좌표를요, 한번 점을 찍어보면 일단은 양수인 부분에서는 자, 1, 어딜 지날 겁니까? 2를 지날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1, 2가 뭐 요 정도 있다고 점을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2, 2를 지나겠죠? 그럼 2, 1, 뭐 요 정도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선 표에선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x값이 점점 3, 4, 5, 6 하고 이렇게 커진다면 y값들은 전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이쁘게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 0과 1 사이에 있는 x값을요, 선생님이 지금 대표로 2분의 1을 넣었지만 점점 많은 수들을 좁은 간격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 y값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얘네들은 값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로 선생님이 정비례 관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x값은요,
1, 2, 3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가 아니라 수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 대표점이 아닌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점을 쫙 찍어주시면 요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들 모양이 마치 꼭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부드러운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X값이 양수일 때만 본 거니까요, 음수일 때도 봐야 되겠죠? 그럼 음수일 때,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니까 뭐 요 정도 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뭐 요렇게 밑에 있겠죠? 뭐 요 정도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점점 X값 작아질수록 오히려 더 Y 값들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요, 촘촘하게 그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점을 딱 찍어주면 요런 식으로 각각 또 X축과 Y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요, 계산하지 않은 X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오케이. 0은 여러분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분수로 표현되어지는 요 X값에서, 분수에서요, 분모 자리에 와 있죠. 모든 분모는 0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X가 0일 때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꼭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선생님이 요 그림을 그려서도 마찬가지고 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X가 0일 때의 좌표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X가 0일 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가 Y가 이 X분의 2가 되는 요런 그래프에 대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얘네들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하나의 직선이 나왔지만 얘네들은 구간이 두 개의 구간에서, 그쵸?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도 볼 거냐? 실제로 A 값을요,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6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Y는 X분의 6이니까요. 자, 이것도 색깔을 한번 빨간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각각 값을 넣어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차례대로 들어가 보죠. 그럼 너는 얼마가 될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얘네들 나눗셈이기 때문에 역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럼 2분의 1 들어가면 12, 1 들어가면 6, 2 들어가면 3,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일일이 점 찍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항상 똑같은 X값들에 대해서 Y값이 어떻나요? 양수일 때는 더 커졌고 음수일 때는 더 작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얘네들보다요, 전부 다 위에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으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각각 X축과 Y축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역시 1, 4분면에서의 모양만 아니라 이렇게 3, 4분면에서의 곡선도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것도 각각 식을 써줘 볼까요? 너는 요게 Y는 X분의 2고, 그리고 요 밑에 그래프가 Y는 X분의 6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음수인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 요거 정리를 좀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A가 양수가 됐을 때 얘네들 그래프가 전부 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얘네들 그래프가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해석이라는 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1사분면, 3사분면 모두 공통입니다. x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y값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가 양수를 가질 때 그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음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음수 관계도 한번 보죠. 얘네들 식은 똑같대. A의 부호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너희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너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 또 들어가면 4,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너희들 좌표 열심히 또 딱딱딱딱 찍어주면요. 마찬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X축과 Y축에 가까워지면서 곡선 형태가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2, 4분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4, 4분면, 즉 X값이 양수일 때 Y값이 음수인 요런 곡선도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A값을요 바꿀 겁니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으로 요렇게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너희들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는 3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땐 6, 들어가면 12,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6, 그리고 2까지 들어갔을 땐 마이너스 3. 자, 이 결과값들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점을 찍어주면요. 이 점들, 모수한 x값들의 점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또 곡선인데 이 마이너스 x분의 2 그래프에 대해서 같은 x값에 대해서 또 여기 4, 4분면에 대해서는 작고 2, 4분면에 대해서는 y값이 크게 나오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식이 누구라고? 너의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너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고요. 자, 그럼 얘네들 A값이 음수일 때는요, 우리가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이렇게 지나는 또 한 쌍의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요, 2사분면과 4사분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프들이 전부 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현상을요, 모두들이 다 이렇게 쫙쫙 이쁘게 표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미리 표를 이렇게 이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 있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얘네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바로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요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a가 양수의 값을 가질 때, 즉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한 쌍이 나타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아까 직접 확인해 봤죠. 그러면 각각 지나는 사분면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a가 양수의 값을 가질 때는 제1사분면과 그 다음에 제3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합쳐서 쓰기로 하죠, 그냥.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는요,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이렇게 지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얘네들 a의 절대값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직접 보면요. 얘네들 A 값을 선생님이 따로 한 게 바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보란 뜻입니다. 2일 때와 6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6일 때 각각 그래프 비교해보면요. A의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점점 위에, 즉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멀어진다는 표현을 쓸 거냐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 2일 때, 6일 때 당연히 6이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원점으로부터 더 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6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일 때보다 원점으로 더 멀어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원점에 점점 더 멀어진다. 작아지면 점점 원점에 가깝다. 요런 표현을 요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커질수록 원점에 멀어진다. 반대로 얘네들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좌표축에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그쵸?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자, 실제로 X축, Y축 모두 다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한없이 자, 쭉이라는 말은 좀 그런가요? 한없이 뻗어나가는 곡선이라고 얘기할 건데, 단 한 쌍의 곡선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보다시피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다 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한번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그냥 기본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정리해서 암기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질들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배경 지식을 써먹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식을 하나 툭 던져줄게요. 자, y는 x분의 3.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아이고, x축 쭉 뻗어나가는 곡선. 무슨 곡선? 한 쌍의 곡선이라는 걸 알고 있죠. 게다가 지금 확인해보니 a 값이 양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1사분면과 3사분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해서 얘네들 그래프요, 요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겠죠. 자, 단 이 그래프가 x분의 3이라는 정확하게 a가 3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얘네들 아무거나 하나 점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x값이 1일 때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죠? 그 얘기는 1,3이라는 점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점 딱 집어주고요. 여기가 1,3이야 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3의 그래프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반대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네들 자, 식은 딱 요렇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요. 식을 요렇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프만 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반대로 딱 보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나와줬고, 그런데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네. 그럼 이 얘기는 너는 지금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곡선이야. 근데 딱 보니까 1,3을 지나고 있네. 당연히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네.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와주겠구나? 3이 나와주겠구나. 아, 그래서 요 그래프의 곡선의 식은 바로 y는 x분의 3이구나. 하고 이렇게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에 해당하는 요 반비례 관계 곡선들이요 살펴봤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그리고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꼭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